안녕하세요. 난류요동 2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2주차에서는 교과서 2장인 클로저 프로블럼 오브 터뷸런스라는 내용을 배울 거고요. 한글로는 난류의 종결 문제라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1장에서 난류 문제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자체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작위성이고 반복도 안 되고 우리가 되게 민감해서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결과가 예상이 안 되고, 그래서 난류 속도 대신에 난류 속도 자체보다는 통계적 특성을 얘기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난류를 표현하는 난류 유동을 아니면 모든 유체역학적 문제를 표현하는 지배 방정식인 네비어스톡스식을 가지고 통계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그렇게 구한 통계적 특성 식이 해가 나올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있다면은 우린 그 문제가 종결됐다고 하는 거고요. 해가 없다면은 종결이 안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난류를 통계적 특성을 보기 위해서 네비어스톡스식을 뭔가 처리를 해준 결과식은 해가 나오지 않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결이 안 되는 문제가 돼요.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해를 못 구하고, 거꾸로죠.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해를 비슷한 해라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다른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난류 모델의 대표적인 그런 방향성이 됩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시간에 따른 난류 속도장의 변화는 무작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뭐 규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너무 결과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뭐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위하다라고 속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른 속도장은 무작위인데 시간이랑 무관한 변수가 된 평균이나 분산 같은, 이거 보시면은 이제 t가 빠졌잖아요. 여기 변수에서. 그러니까 시간에 무관한 변수들은, 통계적인 변수들은 아마 이렇게 난류 해석을 하면은 반복해도 값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1장에서 열심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통계적인 어떤 특성은 시계열과 다르게 무작위성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 그런 것 자체를 보기보다는 통계적인 특성치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난류 이론에서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량이라고 하나, 아까 뭐 평균, 분산 혹은 다른 통계적인 어떤 특성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타가 나는데요. 유체 동력학적 문제, 우리가 아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그 순간 유동 속도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계량을 갖고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의 핵심적인 방정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어요. 네비어스톡스식이잖아요. 그래서 네비어스톡스식을 들고 왔는데 뭐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원래 네비어스톡스식은 유체역학 관점에서의 유체역학 관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냐면은 F는 MA 식이죠. MA는 F라고 씁시다. 왜냐하면 구성이 그래야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체역학적인 관점은 우리가 오일러리안 뭐 디스크립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덩어리를 쫓아가면서, 어떤 유체 덩어리를 쫓아가면서 걔가 받는 힘과 걔의 가속도 관계를 본다면은 그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그냥 F는 MA 쓰면 돼요. 그 유체 덩어리가 받는 힘으로 그 유체 덩어리는 변형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체역학 문제는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보고, 오일러리안 관점은 유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찰자는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가 고정된 위치만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F는 MA식을 쓴다면은 뭔가 좀 보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마 유체역학 학부 수업 때 배웠겠지만 뭐 레이놀즈 수송 정리 같은 거를 써가지고 F는 MA를 좀 바꿔서 쓰는 거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율이니까 dv라고 할까요? 책에서 u라고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유체 역학이니까 질량 대신에 단위 부피당 질량의 밀도를 쓰죠. 그 다음에 그냥 F라고 원래 쓰는 거 아니죠. 시그마 F죠. 그리고 부피인 V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이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차원을 맞춰주려면. 그래서 원래 네비어-스톡스식은 좌변에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의 속도의 시간 변화율인 속도의 우리가 물질 도함수, 매터리얼 데리버티브가 오는 거고, 우변에는 유체의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보이는 유체에 적용되는 모든 힘들을 다 쓰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면을 통해 가해지는 힘인 뭐 압력이나 전단력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부피 자체에 가해지는 뭐 중력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뭐 자기장이라거나 전자기력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네비어-스톡스식의 구성이고, 그거를 풀어서 쓴 식이 있는데, 물질 도함수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류항이라고 하는 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대류항을 오른쪽에다가 넘겨서 표현을 했습니다. 좌변을 로 곱하기 a라는 꼴로 완전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를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류항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관성력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관성력이라고는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관성력이라는 말은 저기 차원 해석할 때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요 슬라이드 안에서 그냥 관성력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좌변은 우리가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U하고 P를 안다면 뭐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이나 아니면 해석하는 중간 과정에서 U하고 P를 안다면은 그로 인한 U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다시 그 U의 변화량이 여기에 반영돼서 U가 업데이트되면은 업데이트된 UP에 대해서 또 U의 변화량을 알 수 있죠.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유동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네비어-스톡스식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알고 싶은데 그거는 함수 구성은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잘 모르겠지만 U하고 P를 알면은 되는 문제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말로 정리하면 유동의 가속도는 현재 압력과 속도만 알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속도랑 압력은 또 무슨 관계냐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를 들고 올 거냐? 이제 전체 식에 대해서 발산을 적용을 할 겁니다. 발산은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벡터에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내적을 해주는 게 발산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 우선 항상 유체 역학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지배 방정식 중에 또 하나가 그 연속 방정식이잖아요. 연속 방정식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량 보존에 대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네비어-스톡스식은 운동량 보존식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식인데 하여튼 운동량식입니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져요. 미리 써놨는데 연속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책에서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죠.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비압축성 유동은 밀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변하고 밀도가 안 변하니까 모든 양변을 밀도로 나눠줘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얘가 점 하나 빠졌네요. 네, 둘 다 얘가 벡터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다 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유체역학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압축성 유동의 질량 보존식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딱 봤을 때 여기 항은 영향 받겠죠?
여기 다이버전스를 치니까 요 항이 여기에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질량 보존식을 이용해서 소거가 되고, 그럼 나머지 얘네 둘만 남으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비어스톡스 식에 대해서 발산을 취해가지고 질량 보존을 적용을 해서 항을 두 개만 살려서 남겨놨고, 그거에 하나는 압력에 대한 항, 하나는 속도에 대한 항이니까 지금 좌변, 우변으로 나눠놨어요. 이런 식의 식으로 정리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T는 이제 사실 저도 전공은 아니긴 한데 비오사밧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리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압력은 속도의 함수다. 그러니까 비오사바트식 자체를 우리가 풀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압력은 속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속도랑 압력이라고 썼는데 압력도 속도의 함수니까 사실 속도의 시간 변화율은 속도의 함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어차피 가속도라는 거는 당연히 발생은 할 텐데, 그 가속도는 지금 속도만 알면은 어떻게든, 뭐 디테일은 모르지만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속도만 알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죠. 따라서 초기 조건으로 뭐 속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리고 경계 조건으로 어디는 속도가 얼마나 됩니다. 그런 얘기만 주면은 거기에 대한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델타 t만큼 지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U 더하기 이게 되겠죠. 이게 그 다음 U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계속 얘를 반복을 하면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어떤 유동 현상을 완전히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난류를 시간 적분을 해가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직접 수치 모사라고 해가지고 DNS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 난류 해석은 가능하죠. 속도장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난류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작위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유동 결과가 뭐 모든 난류 현상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난류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순간의 유동장으로서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면은 통계적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항상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해 보이는 유동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시간 변화율을 쭉 구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난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잘랐다가 뒤에서 더 얘기 다루도록